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다람쥐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2차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난다.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벤스는 오후가 되도록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왜? 단순히 이란의 참석 여부를 몰라서였을까요?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파헤칩니다. 정치적 함정, 그리고 이미 무너진 협상 채널.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협상이 사실상 성립 불가능한 판이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1. 1차 협상에 참혹한 결과 벤스는 이미 한 번 실패했다. 자, 이 분위기 속에서 1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고 위급 대면 회담 테이블에 앉은 것은 약 47, 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의 역사적 무게는 무거웠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농축 우라늄 처리,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23개의 핵심 쟁점에서 양측은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벤스는 이란 대표단과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딜을 선언하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데 아직 그런 의지를 보지 못했다며 우리의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불참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협상 당시 미국은 초기 합의된 틀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쏟아내며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이란 측은 이를 두고 미국이 전장에서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한 시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벤스 개인의 정치적 계산도 얽혀 들어옵니다. 최근 미 보수 진영의 최대 연례 행사격인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에서 진행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벤스 부통령은 53%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위인 루비오 장관 35%에 불과 1년 전 조사 3%에 비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벤스 부통령에게는 확실한 정치적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벤스가 진짜 가기 싫었던 이유 정치적 함정.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벤스는 왜 2차 협상장에 선뜻 가지 않으려 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비개입주의 성향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해외 전쟁 불개입론자로 이란 전쟁 개전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MAGA 계열 인사로서 해외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최소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전 개시 이전에는 전쟁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가 협상 수장으로 나서면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벤스가 협상 수장으로 나선 이상 향후 전개와 무관하게 이란전과 거리를 두기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이 전쟁을 끝내는 협상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면 전쟁을 연장시킨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 MAGA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상황을 고려하면 또 한 번 협상 무산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질 경우 지지층 이탈 위험을 최전선에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부활절 오찬에서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JD 벤스를 탓할 것이고 성사된다면 공은 내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조 발언이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벤스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공하면 트럼프 공, 실패하면 벤스 책임. 이 구도에서 벤스가 협상장에 달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백악관은 20일 하루 종일 이란이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낼 거라는 신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형 명수비대가 협상가들에게 미국의 봉쇄 해제 없이 대화는 없다는 더 강한 입장을 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며 결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일 종일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내겠다는 이란의 신호가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사실상 이란의 신호가 떨어지길 기다린 셈인데 이란은 막판까지도 협상단을 보낼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개최 여부와 일시 등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혼자서 협상장에 가서 혼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장면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그림인지. 벤스 입장에서는 이란의 확답 없이는 절대 먼저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3. 이란이 불참을 선언한 진짜 이유들. 그렇다면 이란은 왜 2차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이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것.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와 미국의 휴전 요청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휴전과 종전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게 이란 측의 우선적인 불참 사유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둘째,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이며 따라서 휴전 위반이다. 상업 선박을 공격하고 승무원을 인질로 삼는 것은 훨씬 더 큰 위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을 즉각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협상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도 이란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넷째, 협상 자체가 덫이라는 의심. 이란은 백악관이 판 함정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이란 대통령이 파키스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행동과 위협적인 발언은 미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며 미국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 외교를 배신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1차 협상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조치와 휴전 협정 위반으로 협상 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 한다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그러면서 이란이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앞서 뉴욕타임스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2차 종전 협상에 참석하면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이란 당국자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벤스가 가면 갈리바프가 온다. 그런데 벤스는 이란의 공식 확답 없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이란은 봉쇄 해제 없이는 못 간다고 하고 서로 네가 먼저 와 치킨 게임을 한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들어와 하고 있던 겁니다. 4. 트럼프의 벤스 안가 발언 혼선의 진짜 의미. 그리고 또 하나의 기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 MS나우 방송에 벤스 부통령이 2차 협상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도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 발언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으며 취재진에 벤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대표단을 이끌 거라고 비공개적으로 해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벤스 안 가라고 했다가 참모들이 다시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CNN은 트럼프의 부정확한 발언은 바쁜 대통령의 사소한 실수로 축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한 주간 가속된 양상이다. 바로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한 가장 기본적 사실에서도 부정확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벤스를 보호하려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벤스가 가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걸까요?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인 JD 벤스 부통령이 이날 오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벤스 부통령이 오후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회담 참석 확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벤스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공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5. 결국 트럼프의 무기한 휴전 선언 마이너스 이게 다 계산된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며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물론 이 발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의 참모는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봉쇄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전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지난주 미군 중부사령관이 이스라엘 방문 때 이란 전역의 국가기관시설과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을 포함한 공동작전 계획과 타격 목표 리스트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운이 다시 짙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선언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란이 문제 삼은 해상 봉쇄 등이 계속되는 한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휴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이다람쥐의 생각. 벤스가 협상장에 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 잘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저는 벤스가 협상장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음모론. 적으로 트럼프가 이번 협상을 잘 구성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부통령이니까 미리 충분히 감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기에 협상에서의 책임자급인 미국 부통령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왠지 쎄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협상 파트너인 이란은 이미 공습으로 쓰러졌습니다. 1차 협상은 21시간의 마라톤 끝에 아무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성공하면 트럼프의 공, 실패하면 벤스의 책임. 그리고 이란은 공식 확답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진 상황에서 협상장에 달려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 됩니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지켜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바로 전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트럼프의 협상 연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을 제작할지 지금 벤슨에 대한 영상을 먼저 올릴지 고민 중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할 말이 산더미예요. 다음 영상들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곧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이다람쥐였습니다.